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면서 월요일장 국내 증시에 훈풍이 깃들었습니다. 코스피가 46일 만에 종가 기준 2,600선을 회복했고요. 삼성전자도 무려 5%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17% 오른 2,60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이후 횡보세가 이어졌지만 장 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은 바로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대규모 매수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기관이 3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5% 넘게, SK하이닉스가 2%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3% 넘게 오르면서 시총 5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0.4% 오른 725선 기록했는데요. 강보합 출발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기관이 900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매수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연이은 약세 속에서 알테오젠과 HLB 각각 2%, 1% 내림세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연일 핑퐁에 대한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4% 넘는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양식품인데요.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장 초반에는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SNS 챌린지와 유럽 수출 확대 기대감 속에서 증권가는 해외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 로킷 헬스케어인데요. 코스닥 상장 첫날 34% 상승 마감, 장 초반에는 공모가 대비 85%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기술 상용화 그리고 향후 적응증 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월요일장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공략주들의 탄력이 제대로 붙었는데요. 네. 좀 오늘장은 관세 수혜주에서 또 피해주로 수급이 이동했잖아요. 네. 오늘장 포인트부터 방송 공략주까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그게 이제 뭐 테마주에 있으면 뭐 테마주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방산 쪽에 있는지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흐름이 계속 방산주 쪽에 되게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이 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수혜주에서 관세 피해주로 수급이 이제 대거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8% 정도 ETF가 급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부분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정말 특히 삼성전자 좀 오랫동안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하이닉스도 아마 오랫동안 좀 고전하실 텐데 저 역시도 하이닉스를 갖다가 이제 18만 원 정도의 요번에 이제 매수를 갖다가 한 부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 오늘 이제 19만 5천 원 정도의 이제 마감을 갖다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반 정도 일부 좀 매도를 갖다가 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도대체 이번에는 이제 어디 정도를 갖다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제 업종별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주로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일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말씀드린 그런 일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가장 좀 특이한 점은 LIG 넥스원 3회 돼 있고 알테오젠 7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윙도 6회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주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모르는 주식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 알고 이미 분석이 끝난 주식을 타이밍을 이제 적재적소에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LIG 넥스원이 이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릴 때가 17만 원이었고 고가가 이제 41만 9,500원. 불과 이제 한 이틀 전에 어젠가? 이틀 전에 고점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14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7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테크윙도 6번. 그리고 넥스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던 시점이 첫 번째는 이제 9월 달이에요. 작년 9월 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5년 1월 달.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좀 매매를 좀 무겁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쫓아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공교롭게 또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릴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1월 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제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4월 25만 원에 한 900분 정도 있는 분들께 LIG 넥스원을 갖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뒤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잘 아는 종목을 이미 이제 분석이 끝나고, LIG 넥스원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워낙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성장성이 좋은 그런 방산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주식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만 잘 트레이딩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단기 매수, 단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타 작은 종목을 하다 보면 보통 그렇죠. 작은 종목은 장중에 순식간에 휙 오르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갖다 못 팔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이 한참 내려와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이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 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점에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보통 이제 이선에 팔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아쉽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까지, 그러니까 그 어떤 시그널까지 그냥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이제 보유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언제 매도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오늘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펩트론이 결국 수익률은 지금 제일 좋았습니다. 고가가 지금 19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상승률 보면 175% 나와 있고요. 카페24도 이제 2회, 한화오션도 3회. 그러니까 보시면 성장주, 제가 잘 아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막 오를 때 막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서 보셨던 LIG 넥스원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현대 로템은 이제 진행을 안 했었고, 보시면은 결국은 성장성이 좋은 주식,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이 올해 기껏 해봤자 한 뭐 10% 정도 올랐을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2배 이상 오른 주식들이 많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이닉스는 제가 타이밍을 갖다가 워낙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하이닉스를 이제 이 당시에 22만 5천 원에서 2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폭락을 했을 때, 제가 이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바로 이 서울경제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제가 15만 원에 매수를 갖다가 하면서 요거는 매도를 20만 원에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 정말 6일 만에 20만 원에 갔어요. 그래서 6일 만에 30%가 나온 거죠. 시가총액 2위 하는 그런 대형주에서. 이때도 이제 그 모건 스탠리 그 리포트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제가 또 이제 15만 원에서 또 20만 원에 팔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되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상승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하이닉스가 좀 오래 걸렸어요. 이번에는 오래 걸렸는데
대형주는 그래요. 일단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뭐 소형주나 뭐 테마주를 하더라도 사실 그런 주식을 갖다가 100% 그것만 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크게 한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좀 굵직하고 좀 든든한 주식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계좌에서 자산 중에 한 1-20% 정도는 재미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뭐 방산주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뭐 바이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당시에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보로노인 시가총액이 이제 2조 정도 하는 그런 대형 바이오 회사인데 이제 이 주식도 제가 이제 뭐 75,000원에 이때 말씀을 드려서 이 주식도 이제 한 2배 그렇게 상승을 했죠. 이제 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짧게도 타이밍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하락한 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시초가부터 해서 전일가 이하로 해서 제가 아침에 한 8시 반 정도에 말씀을 드렸고 불과 이제 한 4일 만에 수익률 한 33% 정도 이렇게 대형주에서 대형 바이오에서 이렇게 해서 15만 원에 제가 이제 차익 실현을 갖다가 아이디어로 갖다가 드렸고 공유를 해드렸고 불과 이제 한 이틀 전에도 뭐 현대 마린 솔루션, HD 현대 마린 이것도 이제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 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하고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한 이틀 하루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 정도 이렇게 상승률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뭐 물론 이제 소형주처럼 뭐 이제 정책주, 대선주 그런 것처럼 매수를 해서 막 순식간에 확 튀어오르고 이거 저렇게 올랐는데 나도 저기에 좀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미리 팔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 3%, 4% 먹고 팔았는데 한 20% 오르면은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온전히 상승을 갖다가 향유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크게 불안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물론 이제 그렇게 좀 가벼운 주식도 재미삼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좀 굵직한 종목으로 가는 그런 어떤 투자 습관을 갖다가 기르셔야지 여러분이 사실 뭐 대부분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한 뭐 50대, 60대 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좀 불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하고 함께 좀 고민을 하시면서 솔루션을 갖다가 찾는 그런 부분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주요 일정 및 체크 포인트. 이제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2일째 협상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로 서로가 이렇게 타협을 갖다가 좀 극적으로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오늘 발표가 딱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한번 잘해보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되게 좀 많이 쪼렸다, 긴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뭐 125%에서 10%로 떨어지고 뭐 150%에서 뭐 30%로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협상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이런 갈등이나 그런 부분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이렇게 미중 무역 그런 갈등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눌려있던 부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업종들이 한동안은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어쨌든지 방산주 쪽이 오늘 급락을 갖다가 한 배경은 이제 인도 파키스탄 휴전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15일에 이제 푸틴과 젤런스키가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15일에 만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두 개의 전쟁이 어쨌건 갈등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방산주가 어쨌건 실적은 계속 무섭게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모멘텀 두 개가 약간 좀 소멸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SCI 이제 분기 리뷰가 일단 13일 내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화 시스템과 삼양식품이 일단 편입됐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에 다 예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는 이제 28일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한데 이제 저도 이제 하이닉스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과연 28일까지 엔비디아 실적까지 보고 매도를 갖다가 해야 될지 아니면 요번에도 적절히
가격을 갖다가 보고 어느 시점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저도 좀 고민 중인데 그 부분은 제가 또 주위에서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는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에 이제 아스코가 있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항암제 쪽에서는 본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알테오젠도 많이 흘러내렸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장 초반에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트럼프가 결국은 80% 약가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서명을 했다는 부분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투심을 갖다가 위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죠. 결국 조건이 오래된 약이에요. 오래된 약. 그렇죠? 오래된 약.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시밀러가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에 대한 그런 니즈가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오래된 약도 아니고 네, 바이오시밀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신약과 관련된 기업들, 그러면은 이제 뭐 바이오텍 또 그리고 이제 어쨌건 뭐 라이센스 뭐 기술 이전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약세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30일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수급이 일부 종목들은 좀 유입이 됐던데 이제 바닥을 갖다가 다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정을 통해서 이런 키워드 결국 이런 부분이 어떤 시장의 흐름, 거시경제를 갖다가 있는 흐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하고 또 체크를 갖다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갖다가 보시는 안목이 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자, 업종별로 한번 좀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이 이게 좀 뒤바뀐 날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명암이 좀 극명하죠.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오른 쪽, 또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많이 빠진 쪽, 그런 쪽이죠. 그렇죠? 방산 쪽이 오늘 가장 큰 폭으로 빠졌고요. 조선도 이제 방산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선도 이제 흔들렸고, 그리고 이제 K-팝도 3.5% 하락했고, 화장품은 마이너스 2%, 바이오는 이제 어쨌건 오늘 그 서명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반면에 이제 반도체가 날았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5%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시간 외로 보니까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 한 4.5%, 6% 그렇게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 외로에서 오히려 한 2% 정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외가 아니고 이제 애프터마켓이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고, 네, 이런 쪽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세를 좀 이렇게 소외받던 업종이 상승을 보이고, 내일도 좀 강세를 갖다 보일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은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산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원톱이라고 그러면 사실 방산이죠. 이거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실적도 가장 놀랍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원래 작년에 올해 실적을 갖다가 한 1조 2천억 정도 많으면 1조 4천억 정도 이익이 날 것 같다. 하나 에어로가 한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 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건 한 2.5조 나올 것 같죠. 2.5에서 3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배 나온단 말이죠. LIG 넥스원도 한 70% 많이 나왔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한 70%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우리가 또 앞에서 이제 제가 잡아드렸던 그런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이나 그런 시점이 또 오고 있는 걸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약세를 어쨌건 타이밍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는 제가 뭐 앞으로 계속 드리겠지만 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하고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모멘텀이 가장 좋은데 일단 오늘의 하락은 일단 뭐 그 부분이죠. 그렇죠? 네, 관세를 갖다가 파격적으로 일단 어떤 합의를 갖다 했다는 부분. 그래서 약세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부분에서 V자 반등이 나올 그럴 가능성보다는 약간 좀 흐름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K-팝 쪽은 사실 뭐 영향이 별로 크진 않죠. 그렇죠? 다만 이제 관세 프리라는 장점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방산을 제외하면 오늘 단점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HMM이나 오히려 그런 쪽이 오늘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방산 같은 경우에 전쟁 두 개가 분쟁 두 개가 전쟁 하나 분쟁 하나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도 파키스탄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였다는 거 악재 말고는 조선도 사실 이렇다 할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K-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덩달아 빠진 감이 있죠. 화장품도 최근에 잘 나오다가 이제 오늘 좀 한 2% 하락을 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80% 정도는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폭의 약세가 나온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한 70%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만약에 이제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저가 매수를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쪽은 내일 만약에 장중에 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내일 한번 낙주 매매를 해볼 만하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업종이 있고 그 부분은 뭐 제가 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시간에도 강하고 뭐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나 그런 부분이 오늘 장중에 한 2% 상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시간으로 반영되고 또 내일 또 강세로 나올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보면은 내일 또 만약에 장중에 좀 상승폭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일부 또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그거죠. 제가 한 25년 정도, 그러니까 2000년 이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25년 정도, 한 20년은 증권회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5년 정도는 증권회사에서 은퇴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한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10년 정도는 주식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증권회사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회사에서 뭐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이 배우고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한 10년 정도 주식을 갖다가 종목을 갖다가 찾는 시각을 갖다가 이렇게 막 키워가면서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내 계좌의 돈이 얼마나 늘어나나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선제 대응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결국 좀 느끼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락의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갖다가 이제 어쨌건 주식 투자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물 옵션을 갖다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이 좀 이렇게 어떤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징후를 보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리 좀 종목들을 갖다가 확 줄이고 비중을 줄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손절을 갖다가 사실 안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좋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이 종목이 되게 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일종의 약간 좀 교체를 하는 부분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럴 때가 아니면 사실 웬만하면 손절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 종목을 갖다가 실패 없이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 이 부분이 결국 텐베거 자산 관리, 결국은 내 자산을 갖다가 정말 계속 고수익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에도 그래서 뭐 일체의 손절 없이 계속 이제 종목을 갖다 이익 실현하면서 그래서 계속 계좌를 갖다 꾸준히 불려나갔고 이제 지금 지수가 이제 2,600이 넘었죠.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600에서 이제 2,620 정도가 저항선인데 지금 봐서는 내일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지금 계속 고를 해야 되느냐?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사실 업종별로 되게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도 여기서 바로 폭락이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업종별로 선순환을 갖다가 잘 대응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코스닥이 좀 약간 좀 지금 더딘 부분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 뭐 한 25년 정도 하면서 한 20년 정도는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경험을 갖다가 다양하게 했다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편의점 그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뭐 면접을 갖다 할 때도 당연히 경력을 보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렇게 누군가하고 함께 할 때는 내가 주식을 좀 배우고 싶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어쨌건 이렇게 차트 기법과 수급 기법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미리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함께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자료도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량주에서도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급등주의 타이밍에는 늘 이렇게 현성찬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힌트를 짚어주십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반도체 테마 관세 리스크 속에서 수요 폭증으로 주목받았고요. 방산 테마는 푸틴의 휴전 협상 소식 속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에 반도체 수출액만 홀로 빨간불을 켰는데요. 바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도 관세를 전격 부과할 것을 검토한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부품에 대한 재고를 확보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 같은 글로벌 디램 업체들이 디램의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기로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액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결국에는 관세 불확실성이 수요 폭증과 관세 가격 인상을 불러오면서 반도체 수출만 홀로 빨간불을 켰는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IST 반도체 테스트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서 12%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TCK 고순도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 9%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방산 테마 짚어볼 텐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평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러우 전쟁이 지속화가 되면서 유럽의 군비 경쟁을 부추겼고 이에 따라 한국의 방산업체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종전이 가시화가 된다면 이러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사라질 것이고 이에 따라 오늘 방산 테마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측 모두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접 회담, 정상회담과 같은 과감한 제안을 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츠 테크놀로지 방산에 대한 부품 공급 기대감 속에서 그동안 오름세를 보였었지만요. 평화협상에 대한 이슈 속에서 오늘장 10% 약세, 웨이비스도 8%가 넘는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반도체 테마와 약세를 기록한 방산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뭐 우는 아이 이렇게 뭐 달래준다는 뭐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갑자기 막 호재가 나오고 갑자기 악재가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 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다가 사실 오늘 이 부분 때문에 가격 인상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올랐다기보다는 어떤 미국과 중국이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은 관세 그런 우려 때문에 가장 많이 하락한 게 미국이 기술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하이닉스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오늘은 뉴스까지 해가지고 디램 가격을 인상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인플레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막 사재기 그런 부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라면도 그렇고 뭐 음식료 가장 대표적이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부분이 뭐 재고 확보 차원에서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디램 가격까지 이제 인상을 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반도체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내용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이 이제 고조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디램 가격을 갖다가 평균 12% 인상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최근 1년 만에 가격 인상을 갖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사재기, 수요 급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종 계획, 이제 뭐 저 DDR, 로우 파워 DDR 이제 그런 쪽을 이제 뭐 단종을 갖다가 하고 이제 그런 계획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재고 축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나 그런 쪽에서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제 가격을 갖다가 이제 인상을 갖다가 결정을 한 거죠. 결국 이제 이런 내용들은 가격 인상은 사실 뭐 그 회사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또 좋기 때문에 급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실적을 좋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하반기 중에 이제 새로운 관세 정책이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고객사들이 선제적으로 재고를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경쟁에 들어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렇죠? 하이닉스. 그래서 이번에 얼마의 매도를 갖다가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여러분들께 제가 차트를 하나 딱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선을 갖다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이 20만 5천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요 사이에서 저는 아마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매도를 할 지금 예상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그래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물론 더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적어도 하이닉스는 거의 뭐 고점하고 저점이 거의 제가 이제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거의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뒤에도 또 이제 가격이 사실 또 매력적으로 내려오면 또 사겠죠. 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는 요번에 이제 요 정도 선을 갖다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좀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디램의 강세라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두 가지 요인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일단 중국에서 그 수요 진작을 갖다가 통해서 어떤 보조금을 갖다가 뭐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그런 쪽에다가 보조금을 갖다가 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구형 반도체,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가 강세를 갖다 보였던 측면이 있고 이게 이제 사실 뭐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분기가 이제 이 부분의 수요는 이제 거의 좀 피크 아웃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최근에 사재기 현상 같은 경우 사실 1분기에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글쎄요 2분기까지 계속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당장 이제 오늘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제한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일단 우리가 일단 뭐 허들은 이 정도로 보고 그리고 한 6만 원 전후 그 정도로 갖다가 매도 시점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제가 뭐 꾸준히 계속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방에서. 네. 첫 번째로 반도체 테마 짚어보고 왔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요 증가와 디램 가격 인상이 맞물리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투톱도 이러한 흐름에 나서면서 반도체 투톱의 투자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입니다. IT 테마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장에서 LG와 또 현대차가 손을 잡고 휴머노이드의 눈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두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은 게 결국 이제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 미중 관세 우려 때문에
이제 IT 쪽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가장 많이 또 그러고 낙폭 과대 IT는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두 번째는 시너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관세 협상 이런 내용인데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LG 이노텍이 휴머노이드에 눈을 만든다. 삼성 이제 현대차 네. 이제 그쪽과 함께 이제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사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그쪽을 갖다 담당한다는 거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그거예요. 사실 그동안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LG 이노텍에 뭐가 좋을 거냐? 단기적으로 가시화된 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동안 LG 이노텍 하면은 항상 어떤 애플의 부품사였죠, 그렇죠? 거기에 계속 이제 얽매여서 성장 동력이 없었는데 이제 로봇 쪽으로 진출을 갖다가 한다는 부분이 약간 좀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뒤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죠. K 소부장과 이제 뭐 기술 교류를 해가지고 이제 유리기판 생태계 구축을 갖다가 막바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IT 쪽이 좀 강세를 갖다 보이고 그러면 또 이제 뭐 유리기판 쪽도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또 우리가 주목을 갖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어쨌건 뭐 대형주를 본다 그러면 삼성 전기 결국은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본업과도 약간 좀 다른 쪽의 새로운 성장 동력 그런 쪽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키포인트는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폭락한 낙폭 과대 IT주로 갖다가 뭐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조금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 장대 양봉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첫 장대 양봉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거래량도 괜찮게 나왔고요. 물론 이제 거래량 고점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도 두 종목 다 오늘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또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낙폭과대 IT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공방에서 하시면은 좀 아이디어를 갖다가 함께 공유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IT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LG가 현대차 그룹과 손을 잡고 휴머노이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 수혜주로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AI 테마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AI 테마는 대선 정책과 더불어서 또 오는 5월 15일에 또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개최한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미리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5월 15일에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개최가 됩니다. 네, 뭐 사실 뭐 이 부분에서 얼마나 획기적인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해서도 이제 뭔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AI 쪽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퓨리오사 테마 이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5월 15일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에서 뭐 가장 강한 쪽은 일단 뭐 4x4 그쪽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린 그런 창투사 같은 경우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다가 좀 내려왔는데 고점을 돌파할지는 모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한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또 이제 일부 좀 차익 실현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엑스페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꽤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약간 좀 위에 꼬리를 갖다가 달고 일단 뭐 내려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5월 15일 또 그쯤 관련해서 무언가 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는 해당 종목을 앞으로 한 이틀, 3일 좀 좋은 변동성을 좀 즐기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장중에도 테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방법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주말에도 함께하는 공간에서 배움의 열기가 상당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자, 일단 여러분께 지금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계좌를 갖다가 이렇게 막 출렁출렁이는 게 아니고 뭐 좀 시간이 이렇게 그 강남 아파트를 우리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불경기가 오고 그래도 웬만하면 잘 안 빠지고 좀 박스권 그리다가 또 상승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손절을 최소화해야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손절이 무서운 거를 갖다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공하고 두 번째 성공하고 그러면 세 번째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손절하게 되면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절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투자를 갖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렇게 우량주를 갖다가 스윙 투자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횡보 추세건 상승 추세건 하락 추세건 그런 추세를 단기간에 이탈했을 때를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갖다 노리는 방법이 우량주 스윙 투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PDF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많은 사례들을 제가 담아놨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법에 대해서도 기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방에서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스윙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이제 보신 분들은 더 좋은 수익을 갖다가 거두시는 게 일반적이고 안 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얼어서 못 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투매를 갖다가 잡아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의외로 꽤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상승 추세인 종목이 일시적으로 추세를 갖다 이탈했을 때에는 막 상한가가 나오고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우량주 스윙 기법, 흔히 말하는 낙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특별한 악재 없이 시장 때문에 급락하는 그런 현상, 혹은 이제 업종이 빠지기 때문에 덩달아 빠지는 거, 이제 그런 쪽이 좋은 거죠. 보조지표로서 이제 주로 이격도를 많이 보는데 이제 뭐 20일, 5일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60분 그런 이평선도 주목해서 잘 보는 편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법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은 더 좋은 내용을 갖다가 많이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더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100페이지의 PDF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LG 이노텍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자 호재가 발표가 됐는데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어쨌건 저 애플과 함께하는 그런 부품사라는 그런 사실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 고정화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주가에 앞으로 의외의 성장을 갖다가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애플의 부진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좀 부정적인 실적 전망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꽤 많이 하락을 했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부각되는 그런 주가고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 이제 기술주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낙폭과대 기술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물론 이제 다양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주목할 만한 첫 시세, 첫 장대 양봉 그런 종목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작년 이제 11월 달 그때 이제 하나오션을 갖다가 3만 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런 방법이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하나솔루션을 갖다가 제가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린 후에도 한 뭐 5, 6일 만에 한 40%, 50%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런 방법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첫 장대 양봉에 대해서 제가 좀 해석을 갖다가 해드리고 좀 함께 아이디어를 갖다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첫 양봉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좀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 해볼 만할 것 같고요. 매수가하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이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갖다 받느냐 그런 부분인데,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25년 경력 그리고 불페어 아이콘답게 높은 승률로 증명하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공략주 현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서 오늘장 5% 넘게 오름세를 보였었죠. 오늘장 28% 고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짚어주시고 23% 강세,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강세를 기록했었죠. 이에 따라 13%까지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보로노이와 리가켄바이오도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는데요. 각각 5%, 3%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 여러분도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힌트를 짚어주십니다.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테마 올라왔는데요. 5월 전체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에 반도체 수출액만 홀로 빨간불을 켰죠. 그 원인으로는 바로 미국발 관세 우려 속에서 디램 가격이 증가하고 또 수요도 단기적으로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장에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5% 넘는 강세, SK하이닉스는 3%대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 저희 방송에서 반도체 투톱의 투자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리기판 테마 올라왔습니다. AI 서버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세 속에서 반도체 기판 업계에 이러한 내용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생태계 구축에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늘장에서 7%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인공지능 AI 테마 짚어주셨는데요. 대선 정책 관련 테마, 그리고 오는 15일에는 국제 인공지능 대전에 대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우리가 내일 주목해야 하는 종목으로는 LG 이노텍 올라왔는데요. 현대와 LG의 호재 속에서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매수가는 14만 9천 원, 1차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